예, 인공지능 바이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맹목적 탐색 이미 했고요. 정보 이용 탐색에서 트리 구조인 경우, 경로 탐색인 경우, 의사결정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탐색 중에서 또 재밌는 과제 중에 하나죠. 게임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탐색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고가 썼던 방식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입니다.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상태 공간으로 표현을 했을 때 표현된 상태 공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이제 어떤 순서 내가 할 차례인데 나는 상대방에게 나는 최대값을 갖고 그럼 이제 상대방은 나한테 최소값을 주고 또 나는 그 다음에 난 또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과 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상태 공간을 표현을 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한순간에 내가 뭘 둬야 되는가를 볼 때 A를 놓았을 때 쫙, B를 놓았을 때 쫙 해서 상태 공간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뭐냐면 체스 같은 게임을 할 때는 나는 최대값 선정하고 상대방은 최저값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긴다 이거죠. 그걸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미니맥스 알고리즘 하다 보면 경우수가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어떤 격자에서 내가 점이 하는데 내가 놀 수 있는 자리가 쭉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 놀 때마다 다 경우수를 따지니까 너무너무 경우가 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그걸 다 고려하는 거는 효율상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알파인 경우가 있고 베타인 경우가 있다. 알파 가지치기가 있고 베타 가지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타는 최대 점수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알파는 최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좀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었는데 알고 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은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상태 공간으로 표현됐을 때 표현된 상태 공간은 이러한 것이고요. 여기서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내 순서야. 나의 순서고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B, C, D 중에서 최대를 선택할 것이고, 그죠? 상대방은 요거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은 내가 뭐 선택하든 내가 B를 선택했다는 그 중에서 E, F, G 중에서 최소값을 나한테 줄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이거죠. 어렵죠.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는 최대값을 선택할 것이고 얘는 상대방은 나한테 최소값을 줄 것이고 또 그중에 내가 뽑힌 나는 또 최대값을 줄 거니까 그랬을 때 기대치가 쭉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의 머리로는 풀 수가 없죠 사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처럼 나는 그냥 최저값 하는 걸 주는 형식으로 표현이 돼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걸 갖다가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좀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잘라내가지고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알파, 베타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미니맥스, 알파, 베타 가지치기가 같이 보통 이제 이름을 하는 거죠. 원래는 미니맥스 알고리즘과 알파, 베타 가지치기 다른 건데 두 개가 거의 같이 쓰이니까 미니맥스,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러면 이제 요 알고리즘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A, B, C, D, E, F, G 이렇게 쭉 표현을 해놓고요.
각각의 요 마지막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을 기대치를 쭉 놓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90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미니맥스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이 이제 미니맥스와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구현이 돼서 웹에도 오픈되어 있는데, 소스 한번 이해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께서 뭐 이제 짜실 건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될 거냐를 채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작합니다. 좀 이쪽부터 시작해 보죠. 이제 P가 30이고 이게 Q가 50이니까 여기서는 맥스 값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75, 60, 50이 되니까 여기서는 최소값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50이 올라온 거죠. 그럼 뭐 나머지가 없으면 얘가 50을 선택하게 될 텐데 어쨌든 A는 뭐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인데 B는 이제 50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볼게요. 요거에 어렵진 않은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R하고 S를 보시게 되면 맥스 값을 주는 거니까 H에는 뭐가 들어오죠? 당연히 30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H는 30이 된다. 이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H가 30이 됐어요. 여기 30이에요. I를 가만히 볼게요. I가 30보다 큰 값이 나오면 30보다 큰 40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미니멀을 선택할 거니까 H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I가 만약에 H보다 큰 값이 나오면 뭐 40도 나오면 당연히 얘는 H는 H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I가 만약에 20이 나왔다. 뭐 그죠? 2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I가 20이 나왔다. 이쪽에 무엇이 되든 어떤 쪽에 올라왔을 때 20이 나왔다 그러면 C는 당연히 20을 선택하겠지만 그죠? 20을 선택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B가 이미 50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이니까 20이라면 5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택이 안 되겠죠. 그쵸? 이게 50이니까 B가 50이고 얘가 만약에 뭐 어쨌든 뭐 30보다 작아서 뭐 29라고 해도 마찬가지. 29가 돼서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맥스로 하면 A로부터 선택을 못 받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29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는 H보다 큰 값이 나오든 적은 값이 나오든 어차피 이쪽 값은 선택받지 못하죠. 그렇죠. 요거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C가 미니마이즈일 때 커팅 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파 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트리가 워낙 많은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계산 안 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계산 안 하는 근거 중에서 미니 선택하는 노드에 왔을 때 이쪽에서 만약에 30이 올라왔는데 얘가 30보다 크다면 얘가 30보다 크다면 얘는 미니를 선택할 거니까 30을 선택할 것이고요. 30보다 작다면 얘가 선택되겠지만 얘가 50보다 작으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됐든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30보다 크건 작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알파 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알파 컷은 민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I가 큰 값이 나오면 뭐 한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이쪽에서 어차피 채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헷갈리는데 금방 생각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요건 이제 알파 컷 됐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한번 볼게요. V하고 W를 해서 요게 맥시멈이니까 요게 80이 왔죠. 그죠? J가 80으로 설정됐죠. 근데 X가 어떻게 돼요? X가 90이고, X가 90이잖아요. 잘 보세요. X가 90인데, 잘 보세요. 여기, X가 90인데, Y가 9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Y가 90보다 크면, 맥스니까 여기 당연히 선정이 되겠죠. 그럼 90 이상이 되니까 95 정도 설정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미니멈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Y가 90보다 작다고 치면 X값이 설정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Y값은 어떻게 돼요? 이 맥스 단계에서 이 Y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Y값이 X보다 크건 작건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안 미친다? 최종적으로 A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맥스 단계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잘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베타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맥스 알고리즘에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쭉 50,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리고 가면 30,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80이 올라가죠. 그럼 요 중에서 최대를 선택하니까 80. 그래서 요 순간 나는 80을 선택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니맥스 알고리즘이 한데, 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맥스인 경우에서, 맥스인 노드에서 특정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 것을 베타컷. 민 쪽에서 특정 것을 고려할 필요 없는 것을 알파컷을 해서 알파, 베타를 그 항목 고려하지 않으면요. 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쭉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속도가 막 한 10배씩 빨라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뭐를 배우신 거냐면요. 이제 어떤 상태 공간을 만든 거죠. 상태 공간을 이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순간 나한테 최고 득이 되는 걸로 하고, 그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한 거에서 상대방은 나한테 최소한의 값을 주고, 그 선택된 거에서 나는 또 그 최대값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로 가는 거를 상태 공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최저값을 찾는 방법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찾는 거죠. 근데 찾을 때 알파컷, 베타컷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좀 나오죠. 그러니까 I는 무슨 값이 나오든 의미가 없는 거고요. Y도 무슨 값이 나오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다? A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그 결과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니맥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걸 프로그램 짜는 거야. 뭐 앞으로 여러분이 짜실 거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게임 탐색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게임 탐색을 갖다가 상태 공간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런 트리 구조로 표현하면서 미니맥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고의 값을 선택하게 되는데, 미니맥스 값을 쫙 계산하는 거 쭉 해서 계산하고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중간에 계산할 필요 없는 건 계산을 안 하도록 해주도록 도와주는 게 알파컷, 베타컷.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게임 탐색에서 미니맥스 알파, 베타 알고리즘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거는 알파컷, 베타컷이 어려웠는데, 그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I가 무슨 값이 나오든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Y가 무슨 값이 나오든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인공지능 바이블 교재에 보면 이제 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게임 탐색 중에서 미니맥스 알고리즘과 알파컷, 베타컷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몬테칼로 트리 탐색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 유용하고 좋으니까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